미국, 중국 반도체 경쟁 속에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대만의 TSMC가 짭짤한 보조금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TSMC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반도체 경쟁에 따른 주요 수혜자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TSMC는 지난주 7일 2023 회계연도 연결 재무제표에서 작년 한 해 일본과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약 47억 5천만 대만 달러, 약 2조 원 정도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보조금 규모가 전년 70억 5천만 달러 대비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조금은 부지 매입과 반도체 설비 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TSMC는 전했습니다. 현재 TSMC는 중국 난징 공장에서 16, 28나노미터 공정의 12인치 웨이퍼 생산 라인을 확장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소니 등과 합작해서 설립한 구마모토 제1공장이 지난달 24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일본 내 최첨단 웨이퍼 생산 공장으로 올해 말부터 양산을 개시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대상으로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설비 수출 제한 조치 등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내 기존 공장 운영 및 확장은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TSMC는 미국에서도 반도체 과학법에 따라서 애리조나 공장 건설과 관련해 50억 달러 이상의 연방 보조금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소식통들을 이용해서 지난주 금요일 보도했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강화를 목표로 2022년 제정된 반도체 과학법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총 2,8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영국의 방산업체 BAE 시스템에 미국 자회사와 미국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및 글로벌 파운드리 등만 보조금 수령을 확정지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인텔 등도 보조금을 신청한 가운데 정확한 액수는 정해지진 않았으나 각각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따라서 TSMC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받을 보조금도 상당합니다. 일본 정부는 TSMC 구마모토 제1공장에 4,760억 엔의 보조금을 배정한 데 이어서 제2공장에는 훨씬 늘어난 7,320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TSMC는 2021년 가동을 목표로 구마모토에 올해 말께 제2공장 착공을 계획 중입니다. 아울러 독일 정부는 TSMC가 계획 중인 드레스덴 공장에 최대 50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중국 반도체 경쟁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 주요 국가들이 저마다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반도체 공장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해외 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고 있는 TSMC는 그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티그룹은 TSMC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차질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만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공장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TSMC가 파운드리 시장 대부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가총액 보면 1위부터 3위까지 보면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입니다.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퀄컴과 함께 팹리스 기업이고 TSMC는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해왔던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5% 이상 급락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단기 급등한 만큼 투자자 기대가 과열된 측면이 있고 AMD를 비롯한 경쟁사들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어서입니다. 다만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분명한 만큼 장기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반론도 여전합니다. 글로벌 증시에 뜨거운 감자 엔비디아의 추격 매수를 놓고 신중론과 낙관론이 맞붙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주가 향방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 시장에서 장 초반 약 5% 정도 오르다가 다시 5% 넘게 급락을 한 875.28달러까지 거래를 마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진 때문이에요. 오늘은 또 추가로 2%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5월 말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시가총액도 하루 새 1,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0조 이상 사라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77%가량 오른 탓에 차익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조정 국면이 다가왔다라는데 무게를 두고 또 있습니다. 실제 엔비디아의 GPU, 그래픽 처리 장치 H100의 리드타임, 제품 주문 후 수령까지 소요되는 시간, 리드타임은 최장 11개월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3개월까지 단축됐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경쟁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AMD는 지난해 12월 엔비디아 H100의 성능을 뛰어넘는 AI 반도체를 선보였습니다. AI 연산 성능이 H100보다 1.3배 높고 메모리 용량도 큽니다. AMD는 성능을 인정받아서 이미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공급 계약을 마쳤고 납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주 펀드 회사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는 투자자 서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의 우려를 표하면서 AMD가 맹추격 중이고 고객사인 테슬라 클라우드 기업이 자체적으로도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어서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또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AI 시장 성장세를 고려하면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주가 조정기에 매수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앞으로 3년 뒤 현재 대비 10배로 성장할 전망이에요. 미주호 증권은 엔비디아의 목표 가격을 $850에서 $100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주가 랠리를 주도하는 미국 증시의 상황도 버블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엔비디아 등 매그니피센트 7을 중심으로 올해에만 16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의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비싸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의 이 주가 수익 비율은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 델 등 상위 종목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세계 1등 시장에 특히 개별 종목이 아닌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 얼마든지 있죠, 당연히.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오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누가 맞춰요? 아무도 못 맞추는 것이죠. 주가가 5배 정도 오른 후에야 뉴스나 각종 SNS 등의 정보를 통해서 투자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10배가 아니라 한 5배 정도 오르고 난 다음에 그때 뒤늦게 들어가게 되면 2배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10배의 수익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을 때,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때 보유를 했던 사람이 10배의 수익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후에 이 종목 살 걸 하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나 해요.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6개월 동안 10배 오를 종목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당연히 거기다 투자해야죠, 누구든지. 근데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는 개별 종목이 아닌 세계 1등 시장 ETF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확률로 보면. 그러나 지금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적어도 3년, 4년 이상 투자를 한다 그러면 거의 다가 돈을 벌어요.